네, 타세요 수익버스 주말 앞둔 금요일장 오늘도 수익버스 탑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익버스 정말 열심히 또 심차게 달려갔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일일렉트릭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화요일에 탑승했는데 벌써 2차 목표가까지 도착했죠? 일단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은 이제 슈퍼사이클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특히 이제 북미 최대 전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튼과 거의 독점으로 사실 PCB 기판에 들어가는 조립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좀 이튼도 오픈 AI와 협력을 한다라고 하니까 또 엔비디아도 협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제일일렉트릭이 또 가장 큰 또 수혜 기업으로 부각되면서 오늘도 장 초반에 시세가 좀 세게 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3,500원 라인 때도 가볍게 좀 돌파를 해서 다시 한번 좀 3차 목표가를 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었는데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되면서 거의 30% 이상의 폭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3차 목표가를 14,800원 라인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익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더 높이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3차 목표가 14,800원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수익버스 준비해 주셨을지 탑승해 볼 첫 번째 버스 노선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최근에 첫 번째 버스로 이 버스를 많이 끌고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버스는 빨간 버스, 광역버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빨간색 대형 버스 노선 골라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마을 보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네. 그래서 처음에 코스닥 상승을 견인하는 건 바이오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이제 코스닥 섹터를 견인할 수 있는 섹터 중심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마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마을이 있고요. 반도체 마을, 그리고 로봇 마을이 있는데요. 오늘은 2차 전지 마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어제는 바이오,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강세 띄고 있는데 오늘 2차 전지 안에서 버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버스 타고 갈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 볼 2차 전지 버스는요. 바로 078600번 대주전자 재료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할 첫 번째 버스 078600의 대주전자재료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주전자재료 빨간불 강하게 켜고 있는데 승객분들 탑승하실지 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승강장에 승객분들이 안 계시네요. 의외네요. 왜냐면 2차 전지 섹터가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이제 네. 오늘의 어떤 반등이 이제 1일 천하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대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는 정말 빠진 만큼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이미 악재가 너무 지나치게 선반영되기도 했고, 미국의 IRA 관련해서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져도 그 악재가 이미 지나치게 반영이 된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유럽 쪽에서는 판매량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전기차 관련된 세액 공제 폐지 관련해서 보조금 혜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전기차 또 특히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또 ESS 쪽으로도 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도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또 다시 한번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좀 악재가 좀 지나치게 또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됐다라는 점에서 2차 전지 섹터 지금쯤은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음극재 대표적인 원료로 들어가는 흑연에 93.5% 반터피 관세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실제로 흑연에 93.5% 반터피 관세가 적용되면은 관세율이 거의 약 16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인조 흑연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인조 흑연을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20%까지 급등 시세가 분출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 한 8에서 9%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인조 흑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천연 흑연의 어떤 단점들을 많이 보완을 했어요. 특히 이제 천연 흑연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이동할 때 천연 흑연층 사이에서 머물게 된다고 했을 때 흑연이 부피가 팽창하면서 구조적인 어떤 이제 변화를 이끄는 단점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인조 흑연 같은 경우는 우수한 충전 속도와 그리고 또 이제 출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비용적으로 흑연을 새롭게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인조 흑연으로 좀 많이 대체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기존의 흑연 대비해서 4배에서 5배 가까이 에너지 용량을 보유하고 해야 한
고용량 소재이다 보니까 또 이제 고속 충전에 용이하고 또 그리고 순간적으로 출력을 낼 수 있는데 용이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포르쉐라든지 또 이제 하이퍼 차량에서 많이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보급형 모델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의 채택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테슬라가 또 대주전자 재료와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한국 기업과 한다라고 발표했는데 한국에서 지금 실리콘 응급제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주전자 재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에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현재 9% 넘게 정말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9% 정도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지만 네, 차트 보시면 충분하게 뭐 가격 조정은 뭐 이미 다 나왔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도 한 수년 동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83,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64,500원 라인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83,000원, 손절 라인은 64,500원 기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로 대주전자 재료 탑승하셨다면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번엔 어떤 노선 보러 갈까요? 네, 첫 번째 버스를 이제 빨간 버스를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버스는 조금 더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초록 버스, 마을 버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가벼운 초록색 소형 버스 선택해 주셨고요. 어떤 마을일까요? 아무래도 관세에 가장 민감한 마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오늘 떠날 마을은 철강 알루미늄 마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가볼 마을은 철강 마을입니다. 그럼 어떤 버스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 볼 버스 번호는요. 008970 동양철관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버스는 동양철관, 버스 번호는 008970번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객분들 이번에는 많이 탑승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계실지 문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두 번째 버스는 네. 많이 타주시네요. 맞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수혜 기업은 뭐 넥스틀이라든지 뭐 휴스틸, 세아제강 같은 미국 현지에서 이제 철강, 강관, 스틸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인데 주식시장, 국내 시장에서는 동양철관이 가장 이제 직접적인 수혜진처럼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북미향 매출이 굉장히 크고요. 또 관관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그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관세율이 만약에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수혜 기업은 현재 있는 기업보다 국내 기업들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양철관이 좀 가볍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계속해서 지금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미국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협상 조건으로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지금 협상이 임박한 상태고 8월 1일부터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그 전에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부 차원의 어떤 강력한 알래스카 프로젝트 투자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동양철관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동양철관 참 많은 승객분들 타주셨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얼마까지 볼까요? 네, 일단 뭐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특히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최근에 가장 강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올해 신고가 부근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는 여기 직전 고점은 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2,03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1,57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000원 넘어서는 2,030원으로 체크해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익버스 모두 무사히 탑승하셨다면요. 자세한 투자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네, 일단 어제 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3대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또 그리고 에이베일 바이오, 보로노이 같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되는데 오늘은 바이오에 이어서 2차 전지 3대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증시 일정까지 다 잡아드릴 테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를 위해서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한편 오늘 시장에서는 삼양식품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좀 두드러집니다. 그간 숨가쁘게 올랐지만 현재 130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 잠시 후 마켓 포인트에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